15장 세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일 구조의 기본 구조, 첫 번째 기본 구조, 무순서 파일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순서 파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무순서 파일과 달리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코드들을 저장을 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들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저장되어 있다.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놓여져 있다. 이것을 순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순서 파일 구조 이렇게 부르고요. 이걸 다른 말로 순차 파일 구조, 영어로는 시퀀셜 파일 이렇게 부릅니다. 파일 내에 어떤 레코드의 필드, 값에 따라서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렬된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다. 이 정렬 기준이 된 이 열 필드를 순서 필드 혹은 순서 키, 무엇의 기준이 되면 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순서를 갖는 정렬 기준이다, 순서 기준이다. 그래서 순서 키, 정렬 키, 하여간 뭐의 기준이 되면 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레코드라고 쳐봅시다.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즉 레코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쭉 모여 있는데 차례차례 모여 있기는 하지만 아까하고 달리 무엇의 기준으로 정렬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번 순으로 저장되어 있다. 혹은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저장되어 있다. 혹은 학과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저장되어 있다. 나이 순으로 저장되어 있다. 어떤 기준 하나에 대해서 학번이든지 이름이든지 학과든지 기준 하나에 대해서 정렬 순서를 유지하도록 차례차례 저장되어 있다. 이것을 순서 파일 또는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하나의 순서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겠죠. 학생 파일이 학번 순으로 정렬되어 있거나 이름 순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학과 순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하나의 순서로 저장되어 있지, 학번 순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이름 순이고 그것이 동시에 학과 순이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 학번 순으로 할 것인지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인지 학과 순으로 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정렬된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순서 파일 또는 순차 파일 이렇게 부르고, 한 파일에 정렬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정렬 기준을 순서 필드 혹은 순서 키, 정렬 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정렬 순서로 되어 있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새로 뭔가 하나 레코드 데이터를 추가한다, 삽입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새로 들어온 것 때문에 정렬 순서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렬 순서가 유지되도록 추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번 학번을 갖는 학생이 새로 한 명 들어왔다, 새로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학번 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경우 그 150번이 들어가야 될 위치를 찾아서 그 가운데 끼워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정렬 순서가 유지되겠죠. 이렇게 정렬 순서를 갖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인서트하는 비용, 삽입하는 비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가야 되면 중간에 있는 걸 뒤에 있던 것을 물려서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게 하나 삭제된다 그러면 걔를 삭제하고 뒤에 있는 걸 당겨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삽입 삭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정렬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이 하나 삽입 삭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삽입 삭제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삽입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버플로우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트랜잭션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삽입을 하는데 중간에 끼워 넣기 위해서 있던 걸 뒤로 물린다 그러면 차례차례 뒤로 물리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파일 외에 별도의 파일을 하나 두는 거죠. 이 별도의 파일을 오버플로우 파일 또는 트랜잭션 파일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사실 오버플로우 용어로 사용할 것이냐 트랜잭션 파일을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자 우선 오버플로우 파일이라 하는 것은 오버플로우는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데이터에 새로운 걸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넘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오버플로우 파일에 별도로 저장을 합니다. 또 뭔가 새로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또 별도로 저장합니다. 운 좋게도 맨 끝에 들어간다 그럼 맨 끝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중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만 별도로 이렇게 유지를 해요. 이 별도로 유지하는 것을 이것도 정렬 순서를 유지하게 할 것이냐 얘는 정렬 순서를 뭐 그냥 무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옵션입니다만 전체 데이터보다는 요 오버플로 데이터가 좀 작겠죠 양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비효율적으로 탐색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앞에 나왔던 무순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찾는데 데이터를 찾는데 정렬이 돼 있으면 이 정렬 순서를 유지해서 찾는데 좀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빨리 찾아보고 없으면 이 오버플로우 파일에서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죠. 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으로 찾아도 큰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서를 안 갖게 차례차례 할 수도 있고 얘도 중간에 끼워 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렬 순서가 유지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얘는 데이터 양이 작기 때문에 그냥 정렬 순서를 안 갖고 그냥 데이터를 무순서로 저장을 보통 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 둘을 합쳐 가지고 새로운 전체적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 별도의 오버플로우 파일을 쭉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 파일도 자꾸 이제 늘어날 테니까요. 자, 요렇게 이제 하게 된다면 이 전체 파일에서 중간에
끼워 넣어서 뒤로 물리고 당기고 하는 이런 이제 그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 삭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삭제하려면 뒤에 있는 걸 당겨줘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걸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삭제를 하지 않고 얘는 삭제됐다라고 하는 표시만 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뒤로 당길 필요, 뒤에 있는 걸 당길 필요 없이 이 데이터를 다음 검색에서 삭제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스킵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는 그냥 막 하는 걸로 처리하면 되겠죠. 삽입은 중간에 끼워 넣으려면 물려야 되니까 오버플로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이게 삽입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전체적으로 정렬된 파일을 얻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삽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버플로우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트랜잭션 파일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라는 말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다 보면 트랜잭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실세계에서 어떤 업무 하나하나 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 또는 거래 행위 하나하나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입금하게 되면 입금 트랜잭션, 출금하게 되면 출금 트랜잭션, 계좌이체하게 되면 계좌이체 트랜잭션, 이런 이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랜잭션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고치는 데이터의 수정 연산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이제 삽입, 삭제, 수정에 대한 동작을 이 기본 파일을 전체 파일이다. 그래서 이걸 마스터 파일, 전체 마스터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 어떤 변경 트랜잭션을 마스터 파일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마스터 파일은 전체 원본, 전체 큰 데이터니까 여기다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 별도의 파일을 트랜잭션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트랜잭션 파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삽입, 삭제, 수정에 대한 트랜잭션의 내용을 반영을 했다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반영을 해서 새로운 마스터 파일을 얻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갱신에 대한 것을 모아놓은 것을 트랜잭션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트랜잭션 파일이 아까 설명드렸던 오버플로우 파일하고 같은 개념이죠.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같은 개념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오버플로우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같은 개념처럼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오버플로우 파일 또는 트랜잭션 파일을 얼마나 자주 마스터 파일, 원본 파일하고 합쳐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마스터 파일이 얼마나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 마스터 파일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렬해 놓은 이런 파일을 순서 파일이다 혹은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순차 파일의 개념인데, 리눅스 또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앞에 설명드렸던 무순서 파일도 자기들이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무순서 순차 파일, 순서 순차 파일 이렇게 둘로 구분을 또 하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순차 파일 그러면 원래는 이 순서 파일을
죄송합니다. 이 순서 파일을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순서 파일의 단점은 삽입이 비싸다, 삽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점은 뭐냐? 탐색이 쉽습니다.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끝까지 차례차례 다 뒤져봐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 없다 혹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찾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찾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 탐색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탐색 방법이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사전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넘겨보면서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탁 펼쳐서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보다 더 앞쪽 단어가 있다 그러면 뒤쪽을 다시 펼치고 크다 그러면 앞쪽을 펼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펼치다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듯이 이진 탐색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운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가운데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보다도 큰 게 나왔다. 그러면 앞쪽 절반에 있는 것이고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보다도 작은 게 나왔다. 그러면 뒤쪽 절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앞쪽 절반이든지 뒤쪽 절반이든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고려 대상에 빼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선택된 절반에서 다시 거기서 가운데 있는 걸 비교해 봅니다. 가운데 있는 걸 비교해서 내가 찾고자 원하는 것보다 크냐 작으냐를 봐서 내가 찾고자 원하는 것보다 크면 뒤를 버리고 작으면 앞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걸 점차 반씩 줄여 나가서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를 찾거나 못 찾으면 없거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탐색 방법을 이진 탐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이나 컴퓨터 개론 시간에 이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일도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면 이 이진 탐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진 탐색을 사용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로그 2의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b는 블록의 개수 b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블록 개수 b개를 로그 2의 오더로 찾을 수 있다. 데이터가 n개면 로그 2의 n, 데이터가 b개면 로그 2의 b만큼만 탐색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탐색하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무순서 순찰 파일의 경우에는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무조건 차례차례 검색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를 검색을 해야만 찾을 수 있다. 2분의 n개, 데이터가 n개라고 치면 2분의 n개, 데이터가 b개라고 치면 2분의 b개가 탐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진 탐색은 로그 2의 n, 데이터 개수가 b개면 로그 2의 b만큼만 탐색하면 됩니다. 2분의 b하고 로그 2의 b는 엄청난 데이터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개 있다. 그러면 무순서 순찰 파일의 경우에는 그것의 반 500번 비교를 해야 되겠죠. 1000개 있을 경우에는 500번 비교를 해야 찾을 수 있는데 1000개의 로그 2의 1000, 1000개의 로그 오더는 이게 얼마입니까? 10번 정도, 10번이죠. 2의 10승이 10의 3승이니까 10번 비교하면 됩니다. 무순서 순찰 파일의 경우에는 100번 비교를 해야 되고 이진 탐색의 경우 순서 순찰 파일의 경우에는 10번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개수가 많다. 100만 개다. 100만 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차이가 나는 거죠. 무순서 순찰 파일의 경우에는 100만 개다. 그러면 100만 개니까 2로 나누면 5천만 50만인가요? 50만 비교를 해야 됩니다. 50만 100만 개의 절반 50만을 비교해야 되고
로그 2의 b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6승이기 때문에 60번 비교하면 됩니다. 아닌가요? 10의 3승 2의 10승이 10의 3승이니까 거기에 제곱이 10의 6승이니까 100번 비교하면 되는군요. 예. 100번 비교하면 맞나요?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10의 6승이 100만입니다. 10의 6승은 10의 3승의 제곱이죠. 10의 3승은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의 제곱. 2의 10승의 제곱이면 100번이죠. 100번 비교하면 됩니다. 하나는 50만 번 비교, 여기는 100번 비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탐색하느냐, 이진 탐색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더라도, 삽입이 힘들지만 정렬 순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탐색이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렬 키에 대한 순서대로 탐색을 한다. 그러면 하나 찾는 데는 로그 2의 n만큼 찾으면 되고, 정렬 순서대로 차례차례 다 찾는다. 예를 들어서 학번 순으로 1번, 2번, 3번 해서 끝까지 다 찾는다. 그러면 파일을 앞에서부터 한 번씩 쭉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정렬 순서대로 전체를 찾는다. 그러더라도 효율적으로 찾고, 하나 찾는 것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삽입하는, 쭉 새로 데이터 들어오는 이 삽입이 많고 검색할 일은 별로 없다 라고 그러면 앞에 배웠던 무순서 파일이 더 적합한 거고요. 삽입은 가끔씩 일어나고 주로 검색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삽입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힘들게 삽입해 놓고 검색이 주로 일어나니까 검색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순서 파일, 순차 파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도서 검색 시스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서관에 어떤 검색 시스템이다라고 해봅시다. 이 도서 검색 시스템에 사람들이 내가 찾고자 원하는 책이 있나 없나, 있다면 어디 있는가 검색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새로 책이 들어오면, 신간이 들어오면 이 신간 들어온 걸 반영을 해줘야 되죠. 이 신간 들어오는 것은 가끔 들어오는 거고 주로 하는 것은 검색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파일의 데이터를 다루는 보통의 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을 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조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정렬한 형태로 하면 이진 탐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탐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을 사용하시고, 대신에 어떤 경우에는 검색은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데이터를 쌓아 놓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웹의 접속 로그,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거나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접속한 로그들을 쭉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해킹이 들어왔다든가 시스템이 죽었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뒤져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쌓기만 쭉 하는 거죠. 이런 로그 데이터는. 이 로그 데이터는 앞에 무순서 파일, 들어온 순서대로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고 검색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검색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순서 파일, 순차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검색은 효과적이나 맨 밑에 보시면 삽입을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물리적으로 레코드를 이동시켜 줘야 정렬 순서가 유지되니까 삽입 삭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삽입 삭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트랜잭션 파일에다가 혹은 오버플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삽입 내용을 쭉 넣어 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기적으로 발정하는 거죠. 삭제의 경우에는 삭제 마크만 해둡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 공간을 좀 낭비하죠. 실제로 삭제되었는데도 데이터는 남아 있으니까 마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이 마스터 파일을 갱신할 때, 오버플로 파일 또는 트랜잭션 파일을 반영해서 갱신할 때 이 마크되어 있던 것들을 싹 정리하면 되겠죠. 예,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예, 어쨌거나 삽입 삭제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순서 파일을 하더라도 예, 어떤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는 이런 파일이라 하더라도 순서 기준이 아니었던 다른 열에 대한 검색은 검색 시간이 마찬가지로 무순서 파일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학생을 학번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어떤 학번의 학생을 찾아라 라고 그러면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지만 어떤 학과를 기준으로 검색한다든가 어떤 주소에 서울시에 춘천시에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는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렬 기준이 아닌 그 열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이진 탐색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검색하는 그런 선형 탐색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 구조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파일을 어느 순서대로 정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하게 되면 빨리 찾는데 그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찾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구조를 설계할 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어느 순으로 정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으로 정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할 것이냐, 어떤 검색 요청이 많이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파일에 대한 연산, 이 파일에 대한 검색, 연산이 어떤 종류가 많이 들어오느냐, 어느 것을 기준으로 검색이 많이 들어오느냐, 혹은 삽입 삭제가 많이 들어오느냐, 뭐 이런 파일에 대한 연산에 대한 종류를 보고 그 연산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파일 구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렬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 이게 파일에 대한 성능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삽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오버플로우 파일 또는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하는 이 임시 파일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해 놓고 나중에 일정한 주기적으로 이것을 파일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최신의 내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임시 파일을 오버플로우 파일 또는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부르고 전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마스터 파일 혹은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주 파일이라 메인 파일, 주 파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주 파일을 일정한 간격으로 합병을 해줍니다. 이걸 얼마나 짧은 간격으로 합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마스터 파일, 주 파일이 얼마나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얼마나 최신의 내용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짧게 반영해 줄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옛날 내용을 잠시 뭐 하루, 한 달, 1년 뭐 옛날 내용으로 서비스해도 괜찮다라고 그러면 이제 가끔씩 반영을 해줘도 되겠죠. 삭제의 경우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삭제가 되면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뒤에서
당겨주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삭제 표시만 해놓고 그냥 남겨두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정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정은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하는 마크를 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트랜잭션 파일에 저장해 놓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순서 파일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 정렬 기준에 대해서 이제 16장에서 배우게 될 이 색인을 만들어 두면 조금 더 이 파일을 검색하거나 파일을 다루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기준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색인을 16장에서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만 기본 색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을 정렬 순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렬을 시키고 그 정렬 기준으로 사용한 열에 대해서 기본색이라고 하는 보조 인덱스, 보조 저장 구조를 같이 만들어서 이 둘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서 파일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서 파일의 정렬 기준에 대해서 보통 기본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그것을 이제 색인 순차 파일 구조, 색인을 가지고 있는 순차 파일 구조다.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 구조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 구조를 주로 사용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 구조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순서 파일 뭐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색인 순차 파일 구조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순차 파일, 즉 어떤 키에 대해서 정렬 순서를 가지고 있는 정렬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순서 파일, 즉 순차 파일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떤 사원의 이름, 주민번호, 생일 등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원의 정보, 사원의 레코드를 쭉 저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름의 오름차순,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아론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보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의 정렬 순서로 정렬되어 있죠. 이런 것을 보고 순서 파일 또는 순차 파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레코드가 하나 들어온다. 그럼 이 중간에 새로운 레코드가 끼워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정렬된 순서가 유지되도록 삽입 삭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정렬 순서가 유지되면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순차 파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 파일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을 저장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보조적인 어떤 인덱스 같은 걸 이제 둘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구조에는 순차 파일과 무순서 파일 그 다음에 뒤에 배우게 될 해시 파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기본 파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힙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무순서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서 파일 또는 순차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를 배웠죠. 해시 파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무순서 파일과 순서 파일
히 파일과 순차 파일 구조의 성능을 지금 서로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히 파일에는 어떤 값을 하나 검색할 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검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퀀셜 스캔, 순차적으로 스캔 검색하거나 선형적으로 검색한다. 두 개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가 운 좋으면 맨 앞에 있고 운 나쁘면 제일 끝에 있고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 비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분의 B 전체 데이터가 B개. 왜냐하면 전체 레코드가 블록 단위로 모여서 저장될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저장하는 데 드는 블록 개수가 몇 개냐? B개다. 그래서 2분의 B 이렇게 지금 이제 B개 블록의 절반 정도 검색한다.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순차 파일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정렬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B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순차 파일이라 하더라도 정렬 기준이 아닌 다른 열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진 탐색을 사용을 못하죠. 할 수 없이 순차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차 탐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의 탐색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의 B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무순서 파일과 순서 파일, 순차 파일의 이제 검색 관점에서의 시간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검색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순차 파일이 그 정렬 기준에 대해서 검색한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파일 구조, 순차 파일 구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쳤고 세 번째 동영상 과정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해시 파일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